이번 시험에 꼭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사 등의 결격 사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업공인사 등의 결격 사유는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으실 수 있으면 매 시험마다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업공인사 등의 결격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려면 부담되겠죠. 그래서 핵심 단어만을 연결하고 나머지는 이해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느냐면은 제한능력자가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니 유예도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행정처분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선고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일도 없다 라고 암기를 하시고,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한능력자부터 살펴보면 제한능력자 3명이 있게 되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됩니다. 미성년자 어떤 사람?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요거보다 더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예외 없답니다. 이 제한능력자는 민법에서도 배우시는데 민법에서는 예외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19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했거나 법정들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유연법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외 없다. 19세 미만자는 혼인을 했건 안 했건 불문하고 법정들이 동의를 했건 안 했건 불문하고 개업공인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개심판 받고 종료심판 받지 아니한 자, 피한정 후견인도 개심판 받고 종료심판 받지 아니한 자. 그래서 개심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 종료심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 이걸 갖고 획일적으로 대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는데, 파산 선고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복권이 됐느냐 되지 않았냐 이걸 갖고 획일적으로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개업공인사 등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하고 개인위생제도하고 파산하고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파산자만 결격사에 해당이 되니까 신용불량자라든가 개인위생을 신청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범죄행위가 있게 되면은 기소를 하게 되고 형을 선고해서 선고된 형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집행유예라는 말은 집행을 보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집행을 보류합니다. 그러면 선고까지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고 시에 판사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너는 5년이다, 너는 4년이다, 너는 3년이다 선고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선고 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유예기간이 선고 시에 나오니까 지문을 잘 찾아보면 유예기간이 몇 년인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은 자 몇 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된다? 지문에서 주어지는 유예기간이라고 해 있죠. 그래서 3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은 앞에 있는 징역 2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놈의 걸 더해줘야 되나 빼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더해주는 게 낫겠지 2 + 3 5년 멋있게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으면 징역 2년을 교도소에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안 산다는 얘기입니까? 안 산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은 징역 2년 집행할 거를 교도소에 가둘 거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기간 3년을 무사히 경고하게 되면은 징역 2년은 선고하지 않았던 걸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집행유예 처분만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이 선고를 보류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선고유예, 기소를 보류하는 것은 기소유예가 되겠죠.
그래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고이상형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사람이 이제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데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은 형기가 다 끝나면은 집행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형기 만료에서 집행 종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형기를 다 채울 때까지 교도소에 붙들어 두는 경우는 거의 없죠. 중간에 미리 석방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뭐라고 합니까? 가석방. 그래서 이 가석방이 됐을 때는 잔여형기와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집행 종료가 됩니다. 잔여형기 경과하면 집행 종료고 여기서 3년 경과하면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잔여형기를 2년 남기고 가석방된 자 몇 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된다? 2+3, 5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잔여형기 2년 경과하면 집행 종료, 여기서 3년 경과하면 결격사에서 벗어나니까 2+3, 5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다.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법률 변경에 의해서 형의 시효에 의해서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 중에서 가장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대통령의 은혜적 처분인 특별사면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사면을 받으면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니까 그냥 3년만 경과하면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잔여형기를 1년 남기고 가석방된 자 몇 년? 4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잔여형기를 1년 남기고 특별사면을 받은 자 그냥 3년이 되겠죠. 잔여형기를 10년 남기고 특별사면을 받은 자 그냥 3년. 그러니까 특별사면자가 나오면 무조건 3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또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도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처분은 전부 다 몇 년? 3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처분은 그냥 정지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 정지처분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정지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지는 정지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면 그냥 5개월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면 그냥 1개월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예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누가?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법에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도 역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니까 개업공예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개업공예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고용인이 위반한 거지 개공사가 위반한 게 아니죠.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매 시험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 중에 결격사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법인 자체의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전체를 흐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물을 흐리게 하는 미꾸라지 한 마리만 딱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격세에 해당하는 임원을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법인자치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자치 결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격세의 효과. 결격세의 효과는 퇴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알맞은 용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출이라는 것은 강제로 쫓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공사가 결격세에 해당되면은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해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업공예사가 엄청 서운하다고 하겠죠. 개업공예사를 부를 때 사장님, 종업원, 아저씨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 아무리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예비 사장님들이죠. 그쵸, 사장님들? 사장님이니까 감히 누가 해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그만두기는 방법, 취소.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인이 결격세에 해당되면 고용인 하면은 사장, 종업원, 종업원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예비 사장님들이니까 종업원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죠.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해고. 근데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해소라고 표현합니다. 2월 이내에 해소해야 되고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의 사원임원이 결격세에 해당되면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 역시 해소. 2월 이내에 해소해야 되고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자치 결격세에 해당돼서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결격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퇴출됐으니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개업공예사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고용인도 될 수 없고 법인의 사원임원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계는 네 글자로 청정지역 이렇게 되겠죠.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만 근무하는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업공예사 등의 결격세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으실 수 있으면 매 시험마다 이제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30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 2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어 있지 아니한 자. 200만 원의 벌금형? 그러면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벌금형에서는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요. 두 번째는 300만 원 이상, 세 번째는 위반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몇 년?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된다고 했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예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당해 개업공예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사원임원, 처분을 받을 당시의 사원임원,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몇 년? 정지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는 잘 정리하면은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개업공예사 등의 결격 사유를 공부하셨고, 다음에는 이 사무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출제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은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사무소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